네, 코로나19 관련 중국, 그전에 뭐 제로 코로나라고 해서 중국이 한두 명만 발생해도 뭐 전면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방역 조치를 취해왔죠. 그러나 이 중국 시민들, 네, 뭐 백지 시위라고 해서요, 이 코로나19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이 봉쇄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사하면서 이렇게 깜짝 놀란 이 중국 당국이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이 중국 당국은 국무원 쪽이죠. 신방역 정책, 이 방역 10조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상황이 좀 급격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뉴스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중국 내에서 한 달 내에 최대 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올겨울이 중국으로서는 최대 이 고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나가기로 한 중국이 안착할 수 있을지 뭐 국내외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련 오늘의 관심 뉴스, 뭐 중국 소식, 이 방역 통행증 이 폐지했다는 소식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연합뉴스가요, 이 방역 통행증 폐지했고 마지막 국내 이동 규제도 해제를 했다. 뭐 이런 보도입니다. 예, 방역 통행증 이게 이제 방역 통행증이죠. 예, 녹색 카드라고도 부르고 있고, 지난 4월달 이 상하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번지면서 이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8개월 만에 방역 통행증이 이제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 중국 국내에서 이동이 좀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내용을 보면은 중국의 소셜 미디어에서는 5+3 호텔 격리 5일, 자가 격리 3일인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하고 내년 1월부터는 호텔 격리 없이 사흘간 자가 격리만 하는 것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이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네,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 이렇게 완화된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현지 그 중국 매체들은 방역 최적화 조치 수행을 위한 국무원 합동 예방 및 통제센터 요구에 따라서 13일 0시를 기해 방역 통행증 서비스를 종료한다. 그래서 웨이신, 그 다음에 알리페이 등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더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내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 방역 완화에 따라서 인천, 베이징 비행기 값이 또 5배 이렇게 이제 폭등을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뭐 좀 상세하게 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이건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한번 좀 주요 한번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 격리 정책을 추가 완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 대한항공은 이달 들어서 인천, 난징, 인천, 칭다오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을 했다. 이 다른 항공사들도 한국과 중국 도시에 있는 노선을 빠르게 되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제 한국과 중국 항공권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예매 앱에서 운임이 크게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0일 기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편도 항공권 가격은 지난달 초 대비 5배 이상 이렇게 폭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을 보니까 13일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떠나는 편도 항공편 가격이 최소 270만원. 네. 지난달 초 50만원에 비해 수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편은 인천을 떠나 여러 지역을 거쳐 베이징에서 9시간 만에 도착하는 경유 항공권인데도 3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뭐 조선일보가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한 이후 이렇게 비행기 값이 5배 폭등했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다음은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뭐 이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쇄를 푼 중국 숨은 확진자 폭증, 베이징 응급전화가 6배가 늘었다 이런 보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규 감염자가 폭증하는 모양새다. 중국 전역에서 발열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베이징이 하루 구급 요청 전화가 이전보다 6배 많아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래서 시민들은 간염 공포에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셀프 봉쇄 조짐마저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베이징, 한국으로 말하면 119 구급전화죠. 중국에서는 그게 120번 120인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120에 그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에 5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요 연합뉴스 보도 보면은요. 중국 베이징 119 전화 5배 증가, 코로나 한 달 내 정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징 응급센터 말을 따르면은요, 평소 하루 구급 요청 전화가 북경 시내만 한 5천 건이었는데 최근에는 최다 이 3만 건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구급 대응 역량을 훨씬 넘어섰다, 이런 보도이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그 전염 감염병 최고 권위자이죠. 이 중난산 공정원사,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에 퍼져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한 명이 많게는 18명에까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명당 18명까지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가 있다. 여러 이 주요 도시에서 이 수만 명씩 감염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중국 전문가들은 한 달 내에 이 코로나19가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정점에 도달한다, 한 달 내에. 그러니까 이 확진자가 크게 이제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상하이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의 장원홍 주임, 네, 이 기고문을 통해서 한 달 안에 전염병의 정점이 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전염병을 극복하는 데는 3 내지 6개월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료진이 실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보도 내용,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에 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 의료 붕괴 방지 위한 중증 병상 확보에 이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 코로나19 이런 위기 상황을 또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피싱이라고 해서 이 사기 전화죠. 이 사기 문자 뭐 이런 걸 보내서 이 방역 완화하고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이런 또 현상들도 생기고 있다. 네, 코로나19 피싱 기승, 방역 완화, 불안 심리 악용, 이런 건데요. 인민일보가 9가지 사기 유형을 소개하면서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네, 방역 완화 후 중국에서 코로나19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산기관지 인민일보가 이렇게 나서서 9가지 유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한번 볼까요? 이 대표적인 사례, 방역위원이라고 속여서 코로나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낸 뒤에 함께 발송한 링크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작성토로 유도해 위챗이나 엘리페이 등에 들어있는 돈을 빼내가는 유형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문한 택배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폐기를 했다면서 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속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뒤 신용 부족으로 배상할 수 없으니 우선 잔고를 채우라고 깨어 알선 대출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계좌로 예치시키는 사기 수법도 유행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수법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9가지를 이렇게 인민일보가 소개했다고 하니까요. 물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혹시 뭐 중국에 이렇게 통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서로 주의를 당부해 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 12월 7일 이 국무원이 코로나 방역 해제를 위한 신방역 조치 10조를 발표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이나 위크 그쪽에서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작성해서 이게 한글로 번역된 것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제가 형식주의,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보호하는 방역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에서 이 신방역 조치 10조를 발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방역 조치. 네, 첫 번째, 지금까지의 임의적인 봉쇄는 지양한다. 두 번째, 행정구역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방역 작업 필요성에 따라 신속 항원으로 대체하고 핵산검사 범위와 횟수 모두 줄이고 건강 취약 지역을 제외하고 음성 증명이나 건강말을 검사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무증상 감염자나 경증 감염자는 자가격리가 가능하고 증상이 심해지면은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고 밀접 접촉자도 5일 자가격리 후 핵상검사 음성이 나오면은 격리 해제한다. 네 번째, 고위험 지역은 5일 연속 이 신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봉쇄를 해제한다. 다섯 번째, 각 지역의 의료시설은 정상 운영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 기본 의약품과 처방약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여섯 번째, 60세에서 79세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층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인다. 일곱 번째, 기저 만성질환자들의 현재 건강 상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집중 관리한다. 그 여덟 번째, 고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인력 이동을 제한하지 않고 생산 중단이나 영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소방로, 건물 입구 등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고 지진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막는 행위는 금지한다. 열 번째, 학교들은 과학적인 방역 수칙에 따라 감염자가 없는 학교는 오프라인 수업, 교내 슈퍼, 식당, 체육관, 도서관 등이 정상적으로 개방되도록 하고 감염자가 발생한 학교 역시 과학적이고 정확한 위험지역 구분으로 위험지역 외에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네, 이렇게 오늘의 주요 관심 뉴스는 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이 국내 상황하고요. 특히 이 중국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이 중국 상황 여러분들에게